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손근호 시의원의 버스 노선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 시민과 버스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7월 이후에 공개하고 개편 시행은 올해 12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8월 현행 노선의 60%를 바꾸는 최대 규모의 버스 노선 개편안 초안을 확정한 뒤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로 개편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안을 다음 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새 노선안은 명촌 차고지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공개하고 조율을 거쳐 올해 중에 개편된 노선을 실제 운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편에서 중복, 장거리, 굴곡 노선 30여 개를 폐지해 외곽과 도심 간의 이동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확 바뀐다 이런 이야기 예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바로 12월 21일부터입니다.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183개 버스 노선이 180개로 3개 노선이 줄어들고 83개 노선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배차 간격 단축과 버스 몰림 운행 해소를 위해 25개 노선은 통합하고 75개 노선은 경로를 변경합니다. 통합된 노선 보완을 위해 22개 노선이 신설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화강의 6개 교량을 경유하는 3개의 순환 노선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울주군 범서읍에는 기존 노선을 정리하는 대신 순환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선은 천상 구역미간을 15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 구역미간 이동하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또 정류소를 최대 절반으로 줄여 시 외곽에서 도심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직행 좌석 노선이 7개 신설됩니다. 인접 지역의 문화체육시설들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세괄 밀착형 노선도 7개 신설됩니다. 출근 시간대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주거지와 공단 지역 인근 주요 환승 지점과 연결하는 다람쥐 버스 2개 노선도 시범 도입됩니다. 노선 번호 체계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버스 번호 첫 자리는 출발 차고지, 세 번째 자리는 도착 차고지로 일원화했고 지선버스는 구군 명칭과 일련 번호 체계로 바뀝니다. 금번 그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노선 번호의 체계까지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버스 운행 횟수가 400회 증가하고 배차 간격도 10% 이상 단축됨에 따라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부분 난 너무 오래 걸린다, 혹은 뭐 나 우리 집 앞에 오지 않는다. 그렇죠. 다양한 민원을 받으셨느라고 또 검토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민원이 좀 많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노선 개편안을 저희가 공개한 이후에 가장 크게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목적지까지 한성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모두의 바람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노선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번에 노선을 한 20여 개 통합을 하는데 이거 노선을 통합하는 게 중복되는 노선을 한 개 각각의 노선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차량 수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다 반영은 어렵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지금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정답이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통 쪽에서 얘기할 때 보통 최저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저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또 다른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 노선을 바꾸면 또 그거에 맞게 사람들의 통행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뭐 토지 이용 같은 그런 변화도 같이 발생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반영해서 또 다음번 정책에 반영하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전면적 개편이 되고 나서 시에서는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런 변화들이 잘 더 반영될 수 있는 다음 해법들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개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번호 체계까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큰 만큼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좀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난 뒤에 지난 10월 25일 날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우리 변경되는 노선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선 검색 사이트인데요. 노선 검색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변경된 노선 전체 검색도 가능하고 경로 검색이라든지 길찾기, 그다음에 한송 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노선과 변경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수 있음에 따라서 내가 이용하는 노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상세한 정보가 다 안쪽에 수록되어 있다는 걸 근데 보통 이제 포털 사이트나 어떤 어플을 이용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걸로는 지금 볼 수가 없나요? 거기 반영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예. 현재 저희가 이제 노선 개편 시행일 당일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버스 정보 앱을 통해서는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일반 상용 노선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연계되고 이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련 기업과 업무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자, 성혜진 리포터가 밖에 나가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라 그동안 부족했던 또 새롭게 신설되는 버스 노선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역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생활 밀착형 노선이 눈에 띕니다. 도심까지 거리도 멀고 버스도 부족했던 북구는 기존 노선의 직행좌석 노선이 확대된다고 하니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좀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북구는 오히려 더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북구는 울산 중에서도 이렇게 버스를 이제 타고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좀 기대돼요. 예, 안 막혀도 전에 가면 좀 낫겠습니까? 달라지는 버스 노선은 일단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시민들도 버스 기사들도 한동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의 강도가 조금 줄여지는 그런 노선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전체 승무원분들도 조금 나아질 거고, 그런데 반대로 노선이 울산 시내에 노선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노선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또 더 늘어나는 대로 고충이 다를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12월 21일부터 달라지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 보다 편리해지고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차 간격 그리고 또 환승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민원이시고요. 아까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초기에 아마 엄청난 민원이 올 겁니다. 하루 한 수백 건 넘어갈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간의 경험들을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초기 민원에 이렇게 좀 친절하고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배차 간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승이라든지 이걸 최소화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증차. 맞습니다. 증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선 개편할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증차인데 우리나라 대도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노선 개편을 할 때는 버스 대수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증차하지 않고 오히려 감차해서 노선을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 개편이어도 아마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개선됐다라고 느끼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민원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저희가 배차 간격 3분 단축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작은 수치죠. 31분에서 28분 이게 주는 게.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들한테 다가올 거냐면 운행 횟수를 한 400회 정도 늘려준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우리 앞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조금 역산을 해보신 걸 제가 보니까 400회가 느는 게 버스를 한 77대 정도 추가 좀 이렇게 증차하는 효과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시내버스가 좀 더 자주 오고 또 빠르게 오고 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노선 개편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전면 개편 수준에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 최대한의 시민 요구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 개편을 시행 후에 바로 승객들의 이용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 중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노선 개편 시행 이후에 또다시 의견을 주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4개월 정도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반기 중에 이 노선 개편 시행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첫 전면 개편에 나서며 1년 넘게 논란이 됐던 울산 시내버스 노선안이 확정됐습니다. 183개 노선 가운데 83개 노선만 유지되고 순환 직행 등 22개 노선이 신설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노선은 1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일 공개되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창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재 183개 버스 노선이 180개로 줄어드는데 현행대로 유지되는 건 83개에 불과합니다. 배차 간격 단축과 버스 몰림 운행 해소를 위해 25개 노선은 통합하고 75개 노선은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통합된 노선 보완을 위해 22개 노선이 신설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화강의 6개 교량을 경유하는 3개의 순환 노선입니다. 또 정류소를 최대 절반으로 줄여 시 외곽에서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직행 좌석 노선이 7개 신설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울주군 범서읍에는 기존 노선을 정리하는 대신 순환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선은 천상구역미간을 15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구역미간 이동하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출근 시간 2시간 동안 주거지와 공단 지역을 주요 환승 지점과 연결하는 다람쥐 버스 2개 노선이 시범 도입되고 인접 지역의 문화 체육 시설들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노선도 7개 신설됩니다. 버스 번호 체계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버스 번호 첫 자리는 출발 차고지, 세 번째 자리는 도착 차고지로 일원화했고 지선버스는 구군 명칭과 일련 번호 체계로 바뀝니다. 근본 그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노선 번호의 체계까지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울산시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노선 개편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400회 증가하고 배차 간격도 10%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노선 변경 내용과 경로 검색 사항 등은 울산시 누리집 노선 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지난 주말에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이후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버스 번호가 바뀌고 노선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빚었는데요. 일정 기간 이 같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으로 818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신설된 노선인데 출근 전용 일명 다람쥐 버스입니다. 출근 시간인 7시부터 9시까지 중구 성안동 주택가를 거쳐 환승이 가능한 도심을 연결하는데 처음 보는 낯선 노선에 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교육청 가려고 탔는데 이상한 데로 와. 마침 아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잘못돼서 돌아가야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는 못 내고. 이번 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전체 183개이던 울산시의 버스 노선은 180개로 정리됐습니다. 문제는 버스 번호인데 전체 180개 노선 가운데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 번호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버스 번호 방식을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타던 버스 번호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면서 대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노선하고 번호가 바뀌었다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뭐 홍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노선이 새로 생길 때 그런 번호는 약간 요러면 어르신들이 그만 안 헷갈릴 텐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설 노선 22개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180개 노선 가운데 100개가 변경 또는 통합되다 보니 평소 타던 버스 노선이 아예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307번이 예, 307번 통합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다고요. 통합이 됐어요. 울산시는 이번 노선 개편이 환승을 활성화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새 버스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서 환승 허브 역할을 맡게 된 명촌 버스 차고지가 연료 충전 설비 고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편된 노선 길이와 배차 간격도 현실과 동떨어져 버스가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결행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명촌 차고지 앞에 버스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운행을 나가야 할 버스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건 버스 연료인 CNG 가스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말 가스 충전기 2대 중 1대가 고장나 1대만 가동되는 상황. 버스 기사들은 가스 충전 때문에 늦어진 시간을 당기기 위해 정류장을 건너뛴다고 말합니다. 이게 제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한 중간중을 그냥 가가지고 빈 차로 가가지고 거기서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죠. 버스 기사들이 수기로 적어 회사에 제출하는 하루치 운행 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가득 결행이라는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유로는 시간이 모자랐다거나 가스 충전 때문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점에서 시간을 못 맞추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와가지고 그냥 출발하라는 거죠. 손님을 안 태우고. 노조는 노선 개편 첫 평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운행버스 절반은 늘어난 운행 스케줄 탓에 한 번씩은 결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현실에 맞는 이 시간표를 줘야 이게 시민들도 불편함이 적고 저희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데. 여기에 중복 노선을 과도하게 줄인 일부 노선의 경우 승객 부담이 몰리면서 승객과 버스기사 양측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고 나서부터 천상부터 시작해버리니까 약간 배차 기간이 한 3, 40분을 늘면서 탈 수 있는 버스가 약간 한정적이게 돼가지고.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 울산 시내버스 노선. 시행 나흘째를 넘겼지만 크고 작은 혼선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을 놓고 외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환승 체계인데 울산 상황에 맞지 않는 환승을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범서읍 천상의 모든 아파트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울산시가 무리하게 버스 노선 3개를 없애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 한다는 겁니다. 버스가 여러 대다 보니까 뭐 2-3대 없어지면 표도 안 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현재 5대밖에 없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노선이 3대가 없어지거든요. 울산시는 왜 버스 노선을 없애려는 걸까? 천상을 출발해 각각 꽃바위와 태화강역으로 가는 123번과 307번은 천상과 구영리를 모두 거친 뒤 시내로 나갑니다. 복합 웰컴센터에서 윤리로 가는 304번도 천상을 한 바퀴 돌아 나가 전체 노선도 운행시간도 필요 이상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선이 길면 배차 간격도 길어지고 체증이 생기면 버스 2-3대가 몰려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은 범서읍 행정복실센터 버스 정류장입니다. 폐선되는 노선을 이곳으로 집중시킨 뒤 구영리와 천상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만드는 이른바 지선, 간선 형태의 대도시형 버스 노선을 만들겠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승 체계에 주민들의 불신이 깊다는 겁니다. 비단 울주군만이 아닙니다. 보다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그런데 이 지금의 환승 시스템 중심의 개편은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다. 물론 울산시는 주민 민원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작업인 만큼 불가피하게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용자 패턴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다소 주민들이 뭐 좀 우려하는 부분을 100% 이렇게 불식을 못 시켰더라도 우리 시에서 큰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울산시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에 확정된 노선안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야 실제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시가 주도하고 주민들은 불신하는 이런 공방이 자칫 연말까지 끊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울산의 버스 노선이 개편된 지 엿새가 지난 오늘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환승을 활성화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하는 것이 이번 버스 개편안의 핵심인데 목적지까지 더 오래 걸린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환승 거점 정류소를 다녀왔습니다. 울산 태화강역 버스 정류소. 시민들이 안내 현수막에 적힌 새로운 버스 번호를 한참 동안 보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승강장을 혼동해 왔다 갔다 하거나 버스가 올 때마다 목적지를 물어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태화강역은 긴 승강장에 울산 전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가 줄지어 정차하는 환승 중심 정류소입니다. 배차 간격을 줄여 빠르게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 거점 정류소인데 시민들은 오히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일단 환승이면은 빨리빨리 와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뭐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찾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동구와 북구 등 외곽으로 향하는 시민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이전보다 버스 대수가 줄다 보니 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버스 개수도 줄고 기다리는 시간도 아무래도 길고 뭔가 불편해졌다. 네.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버스 어플리케이션도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불통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끔 연동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오히려 이게 좀 더 버스도 많이 뜨고 다음 버스도 언제 오는지 볼 수 있어서 시험 관리하기 편해서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불만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노선이나 일부 버스에 대한 지적이 아닌 총체적인 문제를 꼬집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바뀌기 전이 그냥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네. 울산시는 15개 거점 정류소를 중심으로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 모두 10%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달라 환승 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울산 MBC 연말 기획. 오늘은 교통 분야를 살펴봅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버스 노선과 태화강역 KTX 이음 개통이 가져올 여파를 이용주 기자가 짚어봅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27년 만에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이뤄졌다지만 현장에서는 적잖은 시행착오가 잇따랐습니다. 차가 이게 갑작스레 바뀌니까 너무 헷갈려요. 막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지. 버스도 좀 자주 타는데도.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노인네들 좀 다니기 편리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만 잘하지 노인네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시내버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만 신고만 해도 수백 건. 울산시는 3, 4개월 동안 관련 민원과 데이터를 분석한 뒤 노선을 보완할 계획인 가운데 당초 노선 개편의 목적이었던 배차 간격 축소와 버스 분산, 운행시간 감소가 달성됐는지도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선이 완벽하게 적응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차들 배차 간격이나 한쪽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태화강역과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KTX 이음과 ITX 마음이 개통되면서 울산의 철도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하루 왕복 6대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는 KTX 이음은 개통 이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탈 시간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접근성이 여기가 편한데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도착지를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강릉역 태화강역 간 ITX 마음이 운행을 시작하고 KTX 이음의 열차 편수가 더 늘어나면 태화강역의 여객 비중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